안녕하세요. 뚱치 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42번째 오손 웰즈 감독의 위대한 엠버슨가입니다. 지금 그 파티를 일부에서 보면 파티를 마치고 이제 그 본인이 개발한 자동차 위에 올랐습니다. 유진하고 딸 루시가. 그래서 이제 막 덜컹거리면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코믹하면서 그런 느낌을 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제 딸 루시가 물어봅니다. 아빠, 조지가 오만하고 재수없는 애라고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유진이 대답을 하죠. 장점이 많은 애야. 그래도 좋은 점이 많을 거야 하면서, 왜냐하면 이사벨 엠버슨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덜컹거림 같은 경우에 새로운 어떤 그 시도, 앞으로의 어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하고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 새로운 자동차의 시대가 오면 마차에 머물고 있던 그 과거의 어떤 영광에 머물고 있던 이 위대한 엠버슨가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겠죠. 그런 부분이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도 이어질 건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차에 올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자동차에 올라서 너무나 즐거운, 현재 지금 20년 이후에 왔으니까 어느 정도 유지는 사업에 이제 성공 가도를 들어간 상태예요. 거기에서 미래를 보고 아주 이렇게 밝게 삶의 시선을 보는 긍정적인 시선이 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진이 이 조지에 대해서 오만하다가 이런 거를 얘기했어도 뭐 그쯤이야 하면서 여러 가지 변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 덜컹거림 자체가 왠지 이 덜컹거림이 본인이 그렇게 그 동경하고 지금은 딸까지 동경하게 된 엠버슨가의 위대함을 어떻게 보면 무너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자동차의 시대가 오면서 이런 어떤 본인이 하고 있는 발명 자체가 그런 부분도 저 덜컹거림 속에서, 지금의 표정에는 없지만 저 덜컹거림 속에서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장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장면에 반대돼서 여기는 파티가 끝난 엠버슨 가를 보여주는 거죠. 전체적으로 아주 침울하면서 음침하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대화도 아버지가 투자 때문에 그렇게 그 입장 자체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올라갑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그런 부분을 얘기를,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기보다는 그 유진이라는 사람이 왜 와서 여기에 성가시다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 가문에 자기 사업에 돈을 투자하라고 한 거 아니냐 하면서 자기 멋대로의 방식으로 아버지를 오히려, 역으로 보면 유진은 잘 이렇게 나가고 있고 오히려 세태 일로를 걷고 있는 그 아버지 윌버한테 오히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중간에 보면 이런 구도도 너무나 중심적인 구도입니다. 저기 보면 저 맨 끝에 있는 사람이 파니잖아요. 파니는 고모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자기 아버지의 여동생인 거죠. 윌버의 그 여동생이죠. 윌버 미네퍼의 여동생. 다시 말해서 이 집에 사는 사람 중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엠버슨 가문이 아닌 사람이죠. 오빠가 결혼을 해서 같이 이제 딸려온 인물이죠. 그렇지만 저 인물은, 판이라는 인물은 엄청나게 그 유진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이제 본인의 이 신우도 유진하고 그런 관계인지를 아는 거죠. 그렇지만은 지금 보면 어때요? 이 시선 같은 경우에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이 시선은 늘에서 자기 아들을 향하는 거죠. 아주 걱정스러운 시선과.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항상 그 배우에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일종의 고모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고모가 그 유진을 대변합니다. 유진은 스스로 해서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그리고 돈을 빌릴 필요가 없다. 하니까 이번에는 또 얘기하죠. 조지,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그래도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가 20세 때는 너처럼 흥청망청 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지. 그렇지만 너와의 차이는 그는 그걸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없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도들어왔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수성가해서 지금의 걸 읽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만 얘기하자. 이러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어때요? 문이 닫히고 혼자의 공간에서 늘 보면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진화하지 않고 더 이상 발전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문을 닫고 가는 하나하나는 전부 지금 어떻게 보면 엠버슨이 서서히 추락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혼자만 그 엠버슨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인물로서의 조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와 같이 갑니까? 늘 이런 이 집의 유일한 두 그림자는, 어둠의 그림자는 바로 저 파니 고모하고 본인인 거죠. 그래서 걸어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좀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그 새로운 유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저 긴 복도를 따라와서. 그러면서 긴 복도를 따라와서 뭔가를 갖다가 진실을 캐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그 엄마가 그 두 부녀를 초대하기로 했다. 그런데 뭔가 느낌을 잡은 거죠. 그리고 예전에 이 고모가 좋아했다는 사실을 아니까 결국은 또 지금 상황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고 저렇게 가는 거는 지금 사실상에서 그런 어떤 그 본인의 어머니가 그 조지 유진하고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호감을 갖고 그걸 지속해야 한다는 걸 얘기를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유도를 한 겁니다. 엄마가 네 엄마인 이자벨이 그 유진하고 부녀를 초대를 했는데 그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유진이 호랍이고 나도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연결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이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로 전혀 얘기는 안 했는데 저 고모는 본인이 그런 식으로 몰아가서 본인 스스로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하고 본인 스스로 거기에 안심을 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그런 어떤 세부적인 부분을 보여드리려면 이게 대사가 많이 가는 거라 전번을 다 보여드리게 되면 바로 저작권에 걸리게 되고 참 이게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부분은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시작이 된 거죠. 그 다음날이 이제 이 장면이 너무나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갖다가 처음에 보여드리는 과정에서 또 저작권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시작이 되네요. 이런 어떤 장면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어때요? 완전히 동화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잖아요. 이 부분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는 유일하게 보면 좀 전에 그 영화에서는 그런 걸 봤잖아요. 새로운 자동차의 덜컹거림과 하나는 몰락해 가고 그 안에 최종적으로 힘들어가는 엠버슨가를 봤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이 자동차를 가지고 눈길을 가면서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하면서 모두가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두 세계가 같이 공존하는 마지막 기억의 그런 추억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설정 자체가 동화식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이제는 꿈으로 들어가는 완전히 동화 같은 세계의 시작인 거예요. 시작과 동시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기억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동화식으로 시작을 하면서 썰매가 저렇게 지나가는 거죠. 거꾸로 비쳐서. 근데 어떤 구도냐 하면 이 중심에는 오아들오아들 떨면서 지금 차량이 좀 잘 안 움직이니까 이렇게 해갖고 시도를 해서 이거를 갖다가 움직이게 하려고 하고요. 그 주변은 누가 지금 돌고 있냐면
조지하고 루시는 마차를 타면서 마치 조롱하듯이 본인들의 어떤 그런 마차로 빙빙 한 장소를 빙빙 돌고 있는 겁니다. 한 장소를 빙빙 돈다는 거는 그 조지가 그 자기의 어떤 시대에 머물러 있는다는 걸 뜻하고요. 이거는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거죠. 새 시대의 도래 같은 건데 지금 그걸 작동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 유진의 모습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세계는 계속 지금 먼저 도는 거는 어때요? 이러고 여기는 지금 고치고 있고 저기는 잘 돌아갑니다. 저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작동을 시키고요. 그리고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고요. 계속 그 부분을 도는 겁니다. 자,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좀 전에 그러면서 이 돌다가 자동차가 막 움직이려고 할 즈음에 거기를 지나면서 아니 다 마차나 타지 왜 그 가지도 않는 마차가 제일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과속을 하다가 저렇게 마차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이 안에 모든 상징이 다 있는 거죠.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다가 결국은 이 유진의 자동차가 작동할 즈음이 돼서 과속을 하고 조롱을 하고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이 되게 재밌습니다. 되게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보러 갔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키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깜짝 놀라는 둘의 얼굴이 비칩니다. 저는 이 장면 되게 의미 있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새로운 세대가 가져갈 어떤 두려움과 그런 어떤 부분들이 다 그대로 어두움이 좀 배어 있는 장면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놀라서 당황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느낌이 같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어때요? 이 둘을 다 일으켜서 이제 모두가 한 대 모이는 겁니다. 한 대 모여서 저렇게 이제 하나가 돼서 그리고 이제 이걸 출발시키려고 하니까 조지 보고 뒤에 밀으라고 하죠. 근데 조지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저 기름이나 닦고 하는 그런 어떤 시대가 오는 걸 원치 않는다고 했잖아요. 누가 그걸 하겠냐고. 조지 보고 밀으라고 하고요. 저렇게 뒤에서 저 가스를 마시면서 연기를 마시면서 조롱하듯 하죠. 그걸 밀고요. 근데 저거를 밀고 가기 왜 이 차를 또 다 같이 합류하게 되는 부분은 그 장면도 다시 돌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중간에 그렇게 일련의 사태가 벌어질 때 그 마차는 어디로 가냐면 마차는 저 멀리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 다 마차는 알아서 집에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 마차는 다시 가버린다는 거는 그 마차는 이제 더 이상 실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제는 엠버슨이 몰락하고 나면 그 마차의 길을 갈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차는 혼자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모두가 모여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게 유일하게 하나가 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저 멀리로 저렇게 가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엠버슨 가에 대한 좋은 추억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끝내는지 한번 보세요. 저렇게 저걸 아이리스라고 하거든요. 저거 언제 많이 쓰던 거냐면 예전에 무성영화 시절에 많이 쓰던 어떤 기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성영화 역시 우리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노스탈지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저렇게 그 순간에 하나의 그거로 마치 점 찍듯이 딱 가면서 이런 효과를 연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엠버슨 안에서의 모든 아름다운 추억은 시작과 동시에 아련한 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장면이 이어집니다. 조화가 놓여 있죠. 바로 누가 사망을 했다는 거죠. 저 그림자 하나로. 누굴까요? 바로 누구인지를 알려면 누굴 보면 될까요? 자, 누구한테 시선이 이렇게 뭡니까? 결국은 파니한테 머물게 되는 거죠. 누가 죽었냐면 파니의 오빠인 윌버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적인 스트레스와 그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그리고 사람들은 얘기하죠. 윌버는 참 그 말이 없는 과묵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이따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가 죽었는지 아닌지도 존재 자체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오빠가 죽은 거 1번이겠죠? 그런데 또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본인이 봤을 때 늘 그 유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자벨한테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자벨은 오빠한테 누구보다도 결혼해선 충실하고 자기 아들밖에 모르는 그런 어떤 엠버슨의 마지막 희망이잖아요. 엠버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그 엠버슨, 이자벨 엠버슨의 그 남편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진하고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유일하게 가졌던 티끌만한 희망마저 이제 다 이제 접을 수밖에 없는 게 됐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거예요? 유일하게 이 집에서 엠버슨이 아닌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사람은 자기랑 오빠였는데, 오빠가 이제 사망을 하니까 결국은 이 집안에 완전히 그늘로 그렇게 자기의 어떤 일생을 좁혀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이상 유진에 대한 희망도, 그리고 오빠에 기댈 수 있는 것도, 왜냐하면 오빠가 재산적으로도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 도와주고 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엠버슨이 아닌 사람으로서 이런 절망이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겹쳐지면서 윌버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고요. 바로 어떤 장면으로 이어집니까? 두 유령들만 남은 거죠. 이 집안에 어떻게 보면 하나는 완벽한, 이 둘의 조합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는 완벽한 엠버슨이고요. 하나는 완전히 비엠버슨인 거죠. 그래서 이 대화도 상당히 깁니다. 그러면서 너 이제 학교에서 완전히 돌아왔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거기 보러도 갔었고, 갔을 때 유진하고도 만났습니다. 이자벨이. 그러니까 이자벨이 집에 와서는 이 파니한테 유진을 만났다는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화를 통해서 유진을 만난 거를 갖다 알게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그런 우려감에 보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런 어떤 의혹에 대해서 이제 증폭이 되는 거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대화 속에서 캐치를 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내내 같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유진하고 엄마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누굽니까? 잭 삼촌이죠. 잭 삼촌이 농담을 합니다. 그리고 옷을 잘 입고 다니는 거, 그런 거 다 어떻게 보면 판이 너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혀 먹히지도 않는 농담을 하는 거죠. 거기에 어떻게 보면 파니가 발끈하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 일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뭐 그런 어떤 품위 있는 분위기 같으면 농담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파니는 모든 걸 잃어버린 절망적인 여인이 됐고, 더 이상 이 집에는 농담이나 그런 어떤 품위 있는 그런 어떤 조크가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서서히 절망스럽게 떨어져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고 이제 후회를 하고요. 저 뒤에 그 심도가 상당히 깊죠. 그러면서 마치 하나 뭐 걸려 있는 주방에 그런 어떤 그 팬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도 마치 그 유령의 집처럼 이렇게 그 영혼이 사라져 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바로 장면이 또 전환하면서 어떤 장면입니까? 완전히 그 모두가 그 축제의 장이죠. 여기는 어디냐면 바로 유진의 공장에 온 겁니다. 하루에 1.5대씩 이제 차를 생산을 하는 거죠. 오른쪽이 루시고요. 저기에 이제 두 명이 찾아온 거죠. 누가 찾아왔어요? 이사벨하고 파니가 온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공장의 규모를 보여주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중간에 그 파니가 끼어 있고 왼쪽에 이사벨, 오른쪽에 보세요. 어떻게 위치를 바꾸는지. 저기에서 시선을 저렇게 둘이서 두니까 어때요? 중간에서 불편해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기는 루시, 여기는 조지. 그런데 이 새로운 어떤 자동차 공장에서 보면 조명이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루시는 아주 즐겁게 지금 즐겁게 모든 어떤 상황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느낌이고요. 반면에 조지는 어둠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련의 진보를 믿지를 않는 거죠. 새 시대의 바뀜을 원치 않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저기 저렇게 멀어져 가잖아요. 멀어져서 빠지다가 뒤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니한테 이 유진은 영원히 그냥 뒤에서 본인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존재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절대 고개를 돌리지 않죠. 고개는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늘 이자벨을 향해서 와 있죠. 그리고 이자벨이 손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뒤에서 서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새 자동차를 보고 너무 아름답지 않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루시는 너희 어머니 너무 아름답지 않냐, 그리고 너희 어머니 옆에서 아이처럼 금방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우리 아버지를 봐라. 그러니까 루시는 이 이사벨하고 자기 아버지가 너무나 잘 되기를 속으로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 조지하고 잘 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운명적인 느낌을 가집니다. 이런 연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저렇게 시선이 교차하는데 유일하게 이런 시선을 갖고 있는 건 파니잖아요. 파니는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항상 외부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손을 잡으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주냐면 조지한테 손을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명 여기 잭만 있으면 우리가 너무 절친한 사이였는데 이렇게 다 모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니까 그런 얘기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보면 이 파니랑 잭이랑 이런 거는 우정에 속하는 영역이고요. 그런 우정의 손잡음이고 여기는 다른 느낌이죠. 이때 우정으로서 그런 잡자고 했을 때 조셉 코튼이 처음으로 그 시선을 주는 거예요. 우리 다 이렇게 옛날에 친한 사이 아니었냐, 우리 한 명만 더 있으면 이게 너무나 우정의 길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조셉 코튼이 얼굴을 돌리는 겁니다. 우정의 존재로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다시 돌리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선은 여기 가 있고, 그런 시선을 어떻게 보면 질투와 경계와 그런 걸 가지는 이 세 명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이제 진전이 되는 거죠. 진전이 되는데 어떤 느낌을 여기서 받으세요? 보면 조셉 코튼의 뒤에 배경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뭔지 모르지만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확신 같은 게 있는 부분이고요. 이 세계는 나무 뒤에 의지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계속해서 자기한테 의지하는 거고, 어떤 엠버슨이라는 운명적인 그 기둥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좀 줍니다. 저런 어떤 그 장면 자체에서. 지금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우리 조지한테 얘기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그 서로 이렇게. 그런데 soon, 곧 이런 식으로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네, 저렇게 이제 가고요. 그리고 이 둘은 저렇게 그 마차를 타고 가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똑같이 이어지는 거죠. 좀 전에 둘이 잘 되면 어때요? 그러면 본인은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때문에. 그래서 루시는 좋아하면서도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속도를 늦추는 거는 자꾸 나한테 약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 맞다. 그런데 너 왜 매번 그렇게 빠지려고 하냐. 그러니까 아니 느낌에 우리는 뭔가 너가 하고 싶은 거 자체도 뭔가 불명확하고 너 뭘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다. 나 직업 안 갖는 거 알지 않냐. 그렇지만은 나는 자선 사업이나 어떤 무슨 특별한 그런 어떤 운동 같은 거, 우리 하는 운동이 아니라 어떤 무브먼트에 참여해서 그걸 지지하고 그런 걸 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무브먼트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는 모른다. 그냥 느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느낀다. 느낄 뿐이다. 그런데 저기서도 나는 뭔가 불확실성을 느낄 뿐이야. 우리 관계는 뭔가 안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가는 장면이고, 좀 전에 안개 같은 게 낀 것처럼 이 둘의 길은 상당히 지금 보면 경쾌한 듯 보이지만 불확실성이 가득한 길이에요. 그래서 아까 둘이서 썰매에서 떨어져서 그 마차에서 떨어져서 깜짝 놀란 어떤 그런 얼굴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 둘은 앞으로 두 세계가 충돌하는 거고, 그 안에서 그런 어떤 희망들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어떤 부분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빨라지죠. 그리고 이제 또 마차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손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명예하고 돈이라고 생각하겠지.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루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 안 오는 거를 다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알고 있었으면서 얘기를 안 했다고 조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하고 지금 그런 사이가 됐잖아요. 소원한 사이가 된 겁니다. 지금 파티에 식사에 이제 초대를 받았고요. 여기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차 사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보세요. 자네 기계가 옛 친구들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고, 유진. 그러니까 한 세계가 가면 한 세계는 이제 오고, 한 세계가 오면 한 세계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뒤에 어떤 배경도 상당히 우중충하면서 뭔가 복잡한 그 혼돈의 어떤 느낌을 줍니다. 지금 이 부분은 영화에서 제일 또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잭이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여기 그 자동차 관련해서 또 뭐가 하나 생겼던데,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많아질 거고, 이거는 대세가 될 거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도시의 반경 자체도 더 넓어지고,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던 어떤 이 중심가의 가치는 떨어지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맞물려 가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상 유일하게 보면 이런 엠버슨의 추락을 본인이 어떻게 보면 유진 같은 인물은 어떤 인물이에요? 본인이 엠버슨의 추락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의 물론 창작이고 발명이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누구보다도 이 엠버슨의 이런 가치가 상실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기도 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사랑하는 이사벨이 어떻게 보면 엠버슨의 상징 같은 인물이거든요. 그 이사벨이 엠버슨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런 걸 자기가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방해물이 바로 이 조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근데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조지가 발언을 했습니다. 자동차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라고 발언을 했으니까 다 놀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모건이 뭐라고 하냐면 조지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태보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든지 그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와 관련해서 사고들이 나고 그러면 그거를 내가 변명하기보다는 그쪽을 변호하기보다는 내가 조지의 의견에 설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애매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 맞는 말을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본인 스스로가 그런 어떤 위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도 한 겁니다. 네, 그 부분은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이게 또 길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네, 그때는 제 얘기에 더 덧붙여서 그때는 자동차를 발명하지 않는 편이 더 나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틀림없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고, 이제 그렇지만은 이만 가봐야 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장면이 있죠. 가봐야 돼서 다 따라 나서고요. 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지, 그게 무슨 너의 태도니 하면서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얘기를 합니다. 조지가 아니 상당히 좀 쾌활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던데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마음 상하셨다고. 그러니까 마음 상한 거 아닌데 어떻게 엄마가 그걸 아냐고 하니까 I know him, 나는 그를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이 나는 그를 너무 사랑해,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또 조지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이제 되게 또 중요한 장면이죠. 이 장면이 사실 다 보여드려야지 이 부분은 이해가 가능한데요. 제가 그냥 여기서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계단 되게 중요해요. 이 공간 자체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1층은 누구하고 다 엠버슨이 아닌 사람과도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1층부터 올라가는 공간은 정말로 엠버슨 사람들만의 공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진이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지는가를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 계단을 올라간다는 거는 이 엠버슨만의 특권이고, 그리고 계단에서 추락하는 것도 엠버슨의 운명이 되겠죠. 그래서 올라가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지금 이 파니가 얘기합니다. 파니는 파니의 생각에 갇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파니의 입장만 생각하겠죠. 지금 현재 아까 그 둘이 만나는 그런 어떤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이자벨의 남편은 죽고 윌버는 죽고 둘이 만나니까 모든 마을 사람들은 둘이 원래 결혼하려고 약혼까지 했었던 사이인 거를 다 아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여러 가지 그 말들이 오고 가겠죠. 그런 말들에 대해서 이 파니는 조지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그 유진을 모욕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부러. 그런데 지금 조지는 그런 어떤 그 뒤에 소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해가지고 그 첫 번째 그 문 앞에서 둘이 티격태격 얘기했을 때 스스로 방식으로 이해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나도는 소문은 바로 이 파니 고모하고 유진하고 사이에 소문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지금 그 유진을 공격한 거는, 자동차 쓸모없다고 하는 거는 본인의 그 생각에서, 본인의 그 꽉 막혀 있는 그런 생각에서 그걸 갖다가 의견을 피력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모는 그런 소문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모욕을 느껴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경쟁자에 대해서 경쟁자를 떼어낼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 둘 사이를. 그러니까 나도 같은 편이다, 너 정말 잘했다, 엠버슨가의 명예를 지켰어 하면서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그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서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네, 여러 가지 그 의미가 교차하지 않는 걸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모를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그 소문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또 여기서도 혼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페니하고 가장 가까운 고모하고 가까운 사람이 옆집에 사는 그 부인이 있어요. 그 부인하고 자주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서 그 부인이 소문의 진원지라고 생각해서 또 스스로 혼자 판단해서 미친 듯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집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 소문 도대체 몇 명이나 퍼뜨렸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그게 안 되니까 누구한테 온 겁니까? 이런 어떤 장면 되게 그 표현이 좋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보면 몰락해가는 어떤 엠버슨가에서 잭 삼촌은 저 목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목욕하는 데까지 들어가서 이제 그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목욕하는 이 시설을 왜 보여주냐면요.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보면 엠버슨 저택을 설명할 때 온수와 차가운 물이 나오고 냉수가 나오고 각 그 층마다 욕실이 있고 이런 집은 이 시대에 엠버슨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어떤 욕실이라든지 이런 구도라든지 자체는 그런 어떤 화려함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면으로 크게 이렇게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 있는 이 안에서는 벌써 뭘 느낍니까? 스스로 안에서 감당을 못 해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해답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점점 본인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본인 스스로에서 그 엄마하고 별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증오만으로 무시를 그냥 해서 자기 안에서 결론을 냈던 그 엄마와 이자벨과 그 다음에 유진의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실질적이었던 걸 갖다 점점 알게 되면서 광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명예를 들썩이죠. 그러면서 가장 여기서 할아버지 다음으로 어른이잖아요. 잭한테도 저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흥분을 하면서 얘기하니까 잭은 더 이상 참을 수도 없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결혼하는 게 뭐 어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지금 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결혼하기 낫죠. 시대가 바뀌었는데 유진은 대단한 사업가가 되었는데 그리고 어떻습니까?